세상에는 수백만 마일의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도로들 사이에는 한 번의 커브가 곧바로 생사를 가르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실수의 여지가 없습니다. 눈사태, 낭떠러지, 지진, 그리고 치명적인 급커브가 도전에 나선 이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도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위험과 나란히 서 있고 한 마일마다 시험대가 되는 그런 길들 말이죠. 그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우리의 목록은 진정한 전설의 루트, 노르웨이의 아틀란틱 오션 로드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도로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길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자동차 여행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노선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아틀란틱 로드는 적잖은 깜짝 놀랄 일들을 품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간은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달이라는 별명을 얻은 스토르세순드 교량입니다. 그 상승 구간이 워낙 독특해서 멀리서 보면 길이 그대로 하늘로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가장 높은 정점에 오르면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진짜 놀이기구 같은 체험. 노선은 노르웨이해 바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집니다. 파도는 때로 최면에 걸릴 만큼 아름답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면 길 위로 그대로 덮치며 지나가며 가는 곳마다 휩쓸어버립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조작, 그러면 자동차는 포말 가득한 물결과 함께 다시 심연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에 처합니다. 코타우아시, 지구에서 가장 깊은 협곡 가운데 하나를 가로지르는 길은 마치 운전자를 단단히 시험하는 듯합니다. 길은 판 아메리칸 하이웨이, 아레키파 도시 근처에서 시작해 협곡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길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전혀 없습니다. 운전자는 날카로운 바위와 자갈 위를 달려야 하며 언제든 새로운 암석 덩어리들이 아래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 여정은 진짜 악몽으로 변합니다. 미끄러운 돌바닥, 토석류, 물줄기가 이동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코타우아시 협곡 도로를 건너는 건 가장 강인하고 끈기 있는 여행자만이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체 구간을 통과하는 데는 대략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며 사륜 구동 차량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타우아시 협곡 자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거의 2배나 깊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이 되시죠? 운전자는 낭떠러지 바로 위를 굽이치는 현기증 나는 산악길을 요리조리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발 15,000피트의 고도까지 더하면 단순히 숨쉬는 일조차 시험대가 되니 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 길은 우리를 대만으로 데려갑니다. 길이는 겨우 12마일 남짓이지만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12마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타로코 협곡을 지나는 도로는 산맥을 그대로 관통하며 바위를 깎아 만들었고 그림 엽서 같은 풍경 사이를 비틀거리듯 이어집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위험한 노선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버스,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심지어 보행자까지 동시에 오갑니다. 모두가 시야가 거의 없는 블라인드 커브와 조망 자체가 사라지는 지점들로 가득한 좁은 바위길을 공유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점은 타로코 협곡이 끊임없는 자연재난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석, 홍수, 산사태, 심지어 지진까지 발생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 구간을 통과했다면 진정한 행운아라 할 만합니다. 게다가 도로를 항상 통행 가능하게 유지하는 일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폭우와 태풍이 길을 거듭 파괴해 일부 구간은 사실상 주행 불가 상태로 남곤 합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국경을 따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가장 위험한 고속도로 가운데 하나, 카라코람 하이웨이가 깔려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800여 마일에 달해 상상을 자극하며 많은 이들이 이를 8번째 세계 불가사의라 부릅니다. 이 도로의 아름다움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입니다. 펼쳐지는 풍광은 그야말로 장관이죠.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길을 교활하게 만듭니다. 자연은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합니다. 노선의 최고점은 해발 15,000피트까지 치솟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 마치 길 자체가 산소를 훔쳐가는 듯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위험은 사방에 도사립니다. 낙석, 눈사태, 강이 범람과 급류, 그리고 아찔한 낭떠러지. 이 하이웨이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경계를 잃는 순간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의 역사 또한 압도적입니다. 공사는 1959년에 시작되었고 자료에 따르면 길을 내는 동안 약 1000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은 새로운 낙석과 눈사태를 촉발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비극은 계속됩니다. 한 버스가 급커브에서 협곡 아래로 추락해 17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한 달 전에는 낙석으로 인해 한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화한 이름에 속지 마세요. 파키스탄의 페어리 메도우스 로드는 그 어떤 요정의 기적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길이는 고작 10마일이지만 그 10마일이 영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해발 약 8,000피트 위를 지나며 표면은 대부분 느슨한 자갈로 덮여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마지막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커브, 보호 난간의 전면 부재, 미끄러운 노면, 모든 요소가 치명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옆에 낭떠러지를 한번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기에 충분합니다. 노선은 카라코람 하이웨이에서 시작해 타토 마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오프로더뿐. 더 큰 차는 물리적으로 통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길은 너무 좁고 위험해져 남은 구간은 걸어서 넘어야 합니다. 루가페이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지구상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으로 꼽히지만 그 풍경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은 분명히 심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늘로 오르는 계단을 들어봤겠지만 중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극한의 길이 있습니다. 텐먼산 국가공원을 관통하는 하늘로 가는 99개의 커브 도로입니다. 이 노선은 마치 운명 그 자체에 맞서는 도전 같습니다. 낭떠러지 위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듯한 산악길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운전 베테랑의 머리도 어지러울 만큼 정확히 99개의 급커브를 포함합니다. 공사는 무려 8년이 걸렸고 완공은 2006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저 위험한 산악 커브길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구비는 상징적 의미를 품고 있는데 9개의 천상 전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오르는 일은 길손이 마치 신성한 세계에 가까워지는 의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점에는 장엄한 천문, 산벽에 뚫린 거대한 자연 아치가 기다립니다. 예로부터 인간 세계와 신들의 세계를 잇는 관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에 도달하면 운전자는 정말로 현실의 경계를 넘어선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중국의 구오량 마을에는 한때 태양산맥 비탈을 따라 난 좁디 좁은 산길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해 작은 실수 하나가 곧장 심연으로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더는 관청의 도움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1972년 단 13명의 주민이 맨손으로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기로 결심했습니다. 중장비도 다이너마이트도 없이 오로지 간단한 손도구들 뿐이었습니다. 공세는 5년이 걸렸고 하루에 전진한 길이는 고작 3피트였습니다. 그 결과 길이는 약 4분의 3마일, 높이 16피트, 너비 13피트의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3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의 노력이 마을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안전한 통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터널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극도로 위험합니다. 난간도 조명도 없고 터널의 좁은 창은 곧장 낭떠러지로 이어집니다. 현지인들은 이 길을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극한 도로가 급커브, 낭떠러지 혹은 통행 불가 구간으로 공포를 자아낸다면 파나메리칸 하이웨이는 다른 이유로 돋보입니다. 여기서의 위험은 자연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륙을 가로지르는 평범한 대로처럼 보이지만 어느 구간에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분쟁지대였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무장 조직과 마주칠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행자가 붙잡혀 몸값을 노린 납치, 심지어 종신 감금에 얽힌 이야기도 드물지 않습니다. 현지 반군은 차를 멈춰 세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뒤 정글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부득이 이 구간을 지나야 한다면 조언은 하나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안전지대로 벗어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여기서 속도는 사실상 유일한 생존 기회입니다. 알래스케는 베테랑 장거리 트럭 운전자조차 몸을 떨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400마일에 걸쳐 황량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달턴 하이웨이입니다. 이 노선의 핵심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 거리 동안 병원도 호텔도 심지어 주유소도 만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직 당신과 자동차 그리고 말없는 북녘의 황무지뿐.
길의 대부분은 자갈로 덮여 있어 날씨가 나쁘면 진짜 함정으로 변합니다. 미끄러운 경사, 스핀, 이어지는 긴 내리막이 한 마일을 예측 불가로 만듭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야생동물입니다. 무스와 곰이 도로로 자유롭게 걸어 나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을지 피하려고 꺾을지를 순식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느슨한 노면에서의 급조작은 전복 위험을 키웁니다. 겨울철에는 가장 노련한 트럭 운전자조차 달턴 횡단을 포기합니다. 얼음, 눈보라, 눈사태가 사실상 통행 불가 상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는 늘 혹독한 시련의 땅으로 알려졌고 그로 가는 길 또한 명성에 걸맞습니다. 뼈의 길로 불리는 아무르 야쿠츠크 트랙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 가운데 하나와 지역을 잇습니다. 실은 두 개의 노선입니다. 연방도로 로벡사 콜리마와 A360 레나.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레나 강 위를 가로지르는 얼음길 구간입니다.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강 표면이 충분히 얼어 차량을 지탱할 수 있을 때 빙상 도로가 개통됩니다. 하지만 얼음은 결코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매해 이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동차가 얼음 밑으로 가라앉아 탑승자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건 위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폭설로 인한 적설 차단, 눈보라, 그리고 특히 비가 온 뒤에는 길이 끈적한 진창으로 변하며 오프로더 행렬이 꼼짝 못한 채 킬로미터에 달하는 정체를 빚습니다. 뼈의 길이라는 이름은 괜한 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수많은 생명이 이 길 위에 남겨집니다. 인도에는 불과 5마일 반의 구간을 진짜 악몽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가로지르는 조지라 고개입니다. 최고 고도는 해발 11,500피트에 이르지만 전 구간에 보호 난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은 암벽, 다른 쪽은 바닥 없는 낭떠러지. 길은 좁고 비포장에다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위험이 도사립니다. 산사태, 낙석, 그리고 교통표지의 부재는 긴장의 끈을 놓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길은 산 사이를 구불거리며 스리나가르와 레를 잇고 겨울에는 완전히 폐쇄됩니다. 50피트에 달하는 적설과 살을 내는 바람이 완전한 통행 불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지라는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원래 1947년에 군사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지금도 라다크와 카슈미르를 잇는 유일한 연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노선을 달리다 보면 끝내 목적지에 닿지 못한 채 뒤집힌 버스와 부서진 자동차들을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네팔로 이동합니다. 험악한 히말라야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길 가운데 하나 카르날리 하이웨이가 지나갑니다. 이 노선의 길이는 155마일, 매년 약 50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기가 아닐 때조차 이 도로는 극도로 위험한 도전입니다. 노면에 먼지가 너무 많아 가시거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먼지 구름 속에 새로운 위협이 숨어듭니다. 떨어지는 바위, 포트홀, 붕괴된 구간, 그리고 급류. 좁은 커브와 낭떠러지가 이 여정을 죽음과의 게임으로 만듭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길을 갉아먹어 길을 진창과 미끄러운 돌로 가득한 혼돈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건기에도 아래로 추락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문제는 워낙 심각해서 경찰은 공식적으로 야간에 카르날리 하이웨이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통계는 소름 끼칩니다. 전체 노선의 약 85%가 위험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볼리비아에서 노스 융가스 로드 표지판을 보게 된다면 차라리 방향을 돌리세요. 이곳이 전 세계의 죽음의 도로로 알려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는 고작 50마일이지만 그 마일들은 해발 1520피트의 고도에서 이어집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 사람은 물론 자동차도 숨이 찹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죠. 길은 단 한 차로의 폭에 불과하고 일부 구간에 낭떠러지는 아래로 3000피트나 곤두박질칩니다. 그 아래는 그대로 아마존 정글. 여기에 200개가 넘는 급커브, 짙은 안개, 끊임없는 산사태와 낙석까지 더하면 단 한 번의 오조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치명적 칵테일이 됩니다. 1994년까지 이 길에서는 매년 약 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게는 아직도 추락자들을 기리는 손제작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구간은 재정비되어 왕복차로가 되었지만 옛 구간은 여전히 자전거 이용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의 익스트림 애호가들이 죽음의 도로에 도전하러 몰려듭니다. 안타깝게도 모두가 무사 귀환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오면 또 하나의 치명적인 루트가 숨어 있습니다.
킬라르판기 도로입니다. 길이는 70마일, 고도는 8,200피트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길 가장자리에는 단 하나의 보호 장벽도 없습니다. 이 길은 상상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좁고 요철이 심하며 거대한 바위로 뒤덮여 있습니다.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구멍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피해가야 합니다. 특히 불길한 구간이 약 6마일 이어지는데 머리 위로 거대한 암석 천장이 들이운 채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곳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길이 수백 년 전 현지 주민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대대적 보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좁디 좁은 차로는 간신히 오프로드 지프 한 대가 지나갈 폭에 불과합니다. 만약 마주오는 두 대가 만나면 곧바로 교착 상태가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 그러면 자동차는 2,000피트가 넘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합니다. 뉴질랜드의 산비탈에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길 가운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스키퍼스 캐니언 로드. 금을 캐던 광부들이 100년도 넘는 옛날의 바위를 파내 만든 길로 그때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길은 아스팔트 도로 코로넷 피크에서 스키퍼스 캠핑장까지 겨우 16마일 남짓 이어집니다. 하지만 커브 하나하나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은 절벽 같은 협곡벽을 따라 성난 쇼토버 강 위 높이 이어집니다. 노면은 좁고 바위로 덮여 있으며 아스팔트는 물론 없습니다. 난간 또한 없어서 차량의 무게가 조금만 옆으로 쏠려도 곧장 시면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너무 좁아차 두 대가 물리적으로 교차할 수 없습니다. 한 운전자는 확장부를 찾을 때까지 산악 커브를 거슬러 후진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로 숙련된 기사들이 모는 전용 관광버스가 이 길을 오가지만 그들 또한 매 커브마다 위험을 감수합니다. 괜한 말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곳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2021년에만 이 길에서 18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사는 도시의 정체가 지옥 같다고 느껴진다면 상하이의 거대한 고가도로에서의 흐름을 상상해 보세요. 푸시 고가도로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하고 혼잡한 교통 결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5개의 층으로 얽힌 다리들이 거대 도시의 두 핵심 동맥, 난베이 로드와 야난 로드를 이어줍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매시간 수만 대의 자동차가 오가는 광기의 미로처럼 보입니다. 단 한 건의 사고만 발생해도 흐름은 곧바로 멈춥니다. 거대한 정체가 수 킬로미터로 뻗어갑니다. 이 혼돈의 포로가 되고 싶지 않다면 이 건축적 경이를 안쪽이 아닌 바깥에서 감상하는 편이 낫습니다. 캐나다는 놀라운 자연으로 유명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서도 노련한 여행자까지 압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프 브레턴 섬의 카보 트레일입니다. 섬 북부 해안을 따라 거의 300km를 달리는 관광 노선이죠. 이 길은 1932년에 개통되어 지역의 명함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케이프 브레턴 하이랜즈 국립공원과 마치 바다 위에 바로 솟아오른 듯한 장엄한 상운의 풍광을 만끽합니다. 자연과 파노라마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반드시 올려두세요. 구비구비한 산악 커브에 매혹된다면 알프스의 스텔비오 고개는 당신에게 제격입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계에 있는 이 길은 무려 75개의 급커브로 점철되어 있어 초보 운전자에게는 진짜 시험장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 당국은 이를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스포츠의 무대로 바꾸었죠. 매년 스텔비오 자전거의 날과 수천 명의 참가자와 관중이 모이는 마라톤이 열립니다. 위험한 산악 커브 길은 지역의 상징이자 여행객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도로 가운데 라스베이거스 대로만큼 눈부시게 빛나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길은 드뭅니다. 길이는 80km가 넘지만 모든 마력이 농축된 곳은 가장 유명한 구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입니다. 이곳에는 도시의 상징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호화 호텔, 반짝이는 카지노, 끝없이 이어지는 넌 간판, 그리고 활기로 가득 찬 관광객의 물결. 이곳에서는 30분 사이에 탄산음료를 사고 길거리 쇼를 보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독특해서 이 길을 단순히 한번 달려보기만 해도 잊지 못할 모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굽은 거리? 네,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스트리트입니다. 길이는 겨우 180m에 불과하지만 도로에는 8개의 날카로운 커브가 박혀 있습니다. 너무 급격해서 권장 속도는 시속 8km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린 속도에서도 운전자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객입니다.
매일 수천 명이 전설적인 산악 커브를 직접 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성수기 여름에는 방문객 수가 하루에 17,000명에 이릅니다. 이미 거의 통행 불가에 가까운 거리에 정체까지 겹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주민이 이 명소를 일부러 우회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아말피 해안은 전 세계적으로 해변, 그림 같은 풍광, 그리고 다채로운 마을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을 직접 보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길 가운데 하나를 달려야 합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절벽을 깎아 만든 아말피 해안도로는 가파른 절벽에 붙어있는 좁은 왕복차로입니다. 한쪽은 바다, 다른 한쪽은 암벽, 그 사이로 자동차와 버스, 오토바이가 폭주합니다. 여기에 광기의 커브와 끝없이 이어지는 관광버스까지 더하면 왜 현지인들이 운전기사를 고용하라고 조언하는지 금세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신경을 지키는 길일 뿐 아니라 매 커브마다 펼쳐지는 절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이 목록의 대부분은 아름다움으로 감탄을 자아내지만 여기 들어온 다른 이유, 부패가 있습니다. 소치 2014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어진 아들레르, 크라스나야 폴야나 도로가 그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닷가를 데캉스 산악 스키 리조트와 있는 45km짜리 평범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길을 짓는 데 들인 금액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90억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었죠.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그보다 4해 앞선 밴쿠버 올림픽 전체 예산은 15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산했습니다. 킬로미터당 투입된 돈이면 길을 루이 비통 가방으로 두께 8cm만큼 포장해도 그게 더 쌌을 거라고요. 이 프로젝트가 대규모 부패의 상징이 된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인도의 카둥라 도로는 진정한 도전입니다. 해발 5,600m의 고도에서 이 고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도로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습니다. 레 도시 인근의 산악지대에 자리하며 자동차에 공식 개방된 건 1988년입니다. 길은 레, 누브라, 시옥 계곡을 잇고 풍광은 정말로 숨을 앗아갑니다. 설산, 초록의 협곡, 그리고 끝 모를 광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낭만적인 건 아닙니다. 이 고도에서 운전자를 덮치는 고산병은 흔한 일입니다. 주변에 의료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게다가 이 고개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길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 사그라들지 않는 시아첸 빙하로 보급이 이어집니다. 위험, 아름다움, 역사, 세 가지가 한 노선에서 얽혀 있습니다. 어떤 차주는 세차장에 차를 맡기지만 노르웨이에는 바다가 직접 파도를 끼얹어주는 길이 있습니다. 아틀란틱 로드는 길이가 겨우 8km지만 정말 특별한 8km입니다. 본토를 작은 섬 사슬과 있는 이 길에는 8개의 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대서양의 파도는 너무 강력해 종종 길 위를 통째로 덮쳐 주행을 극한의 모험으로 바꿔놓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노선을 관광의 보석으로 만듭니다. 모험가들이 전 세계에서 이 독특한 경험을 위해 찾아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광고와 테스트를 위해 아틀란틱 로드를 즐겨 찾습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의 조합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진정한 시험대이면서 동시에 압도적인 풍경을 선사하는 길입니다. 이렇듯 이 길들은 사람과 차를 똑같이 시험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위험이 자연에서 오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역사에서, 심지어 인간 그 자체에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위에서의 모든 킬로미터는 곧 생존을 향한 실랑입니다. 도로와 자동차에 얽힌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의 교통 플레이리스트를 찾아오세요. 편안히 몸을 기댄 채 전 세계의 자동차 이야기를 최고의 영상으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